파월 연준 의장이 Q&A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저 관련된 지표들이 나와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소화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다 동일하게 신고가를 마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마킹을 했는데 이 신고가를 마킹한 부분을 주가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주가가 홀더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주가 자체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 0.59포인트가 조정받은 43,729포인트 제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나면서 1,500포인트를 상승한, 아니 폭등을 해서 신고가를 한방에 확인했던 다우지수는 그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남아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경계성 매물까지는 연장되진 않았고요. 경계성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수세가 없는 정도 수준에서의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1500포인트를 끌어올린 다음날 주가가 더 오르길 바라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 부분 자체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거고, 어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이고, 왜 그러냐면 주가 움직임이 전 거래일에 420포인트가 올랐고 6일날 15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그냥 1900포인트, 그냥 말하기 편하게 2000포인트를 이틀 만에 땡겨버렸어요. 2000포인트면 보통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보름 정도에 걸릴 진폭이 단 이틀 안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레인지가 걸리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네, 그렇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1.51%가 상승한 28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19,269포인트 역시나 고점을 갱신하면서 랠리를 줬는데, 그동안 S&P 500과 다우지수가 좀 잘 나갈 때 상대적으로 좀 왕따를 당했던 나스닥이 테슬라의 효과로 힘입어서 굉장히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이 좀 아차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자리인데, 다우지수가 묶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스닥이 이 정도 벌어질 줄이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힘이 좋았던 것 같고요. 힘이 좋았던 것만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가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웬만큼의 변동성을 가져가고 나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을 고르게 봤을 때 지금의 피로감은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P 500 또한 0.74%가 상승한 5,90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어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재료, 좋은 재료가 있었죠. FOMC 재료가 있었는데, 사실 FOMC란 재료가 굉장히 맛이 있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화끈한 재료거든요. 화끈한 재료인데 어제는 정말 밍밍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FOMC 기자회견까지 싸그리 다 보고 일을 마쳤는데, 그 부분을 다 봤을 때도 굉장히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질문하는 부분들,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의 그런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질문 나왔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의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봤습니다만,
여튼 금리는 어저께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0.25pp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드랍을 했고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증시는 좀 차분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금리는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었던 재료였다라고 하면 대통령 당선은 게임을 해봤어야 될 내용이니까 당연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갭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의 흐름은 그냥 뭐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다 동일하게 신고가를 마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마킹을 했는데 이 신고가를 마킹한 부분을 주가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주가가 홀더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주가 자체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보시면 지금 요런 구간들에서 계속 조정 테스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끝까지 버텨서 계속 홀더업이 됐던 상태인데 굉장히 투심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강하게 부여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하게 주가를 좀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힘에 의해서 시장의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 뒤에 그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받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들을 초기에 따라가면 그 뒤에 꼭대기 어깨 이상에서부터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상투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투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상태는 아닌데 현물 자체가 강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배팅했던 것이 이제는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000포인트 땡기면 일단 브레이크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 짧게 갔다가 다시 크게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갈리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일단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재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컸던 재료들은 다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고 소매재고 등 소비자 심리지수 등 인플레이션 지표 등이 나오긴 되어 있는데 이미 오늘 새벽 5시 20분이군요. 그때까지 파월론즈는 저희 Q&A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저 관련된 지표들이 나와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소화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싸움보다는 이제 매물화에 대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매물화에 대한 부분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제 신고가를 갔을 때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를 갔을 때 주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해보셔도 됩니다. 자, 주가에다가 짝대기 그어놓고 고점 부근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신고가 기간에서 주가가 머물렀던 기간들이 짧으면 하루, 또 당일, 그 다음에 길면 4박 5일 정도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4박 5일 정도 묶여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빠르게 급조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은 언제 많이 나와요? 금요일 날 많이 나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많이 나오죠. 주말을 앞두고 매물 소화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들이 있을지 여부가 증시의 향방을
상당히 결정할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TSMC, 브로드컴, 테슬라로 이어지는 완벽한 트리오인데 오늘 하나 체크하실 거 11월 8일입니다. 오늘 11월 8일 제가 월요일날 브리핑 올려드린 거 있죠? 뭐 올려드렸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부터 나스닥에서 빠집니다. 나스닥에 빠지고 다우지수로 재편입되거든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부분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시가총액 사이즈도 제일 크지만 문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그냥 절대적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하나가 이 나스닥에다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는데 얘가 지금 빠져나가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어디로? 다우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이 된 거죠. 자, 얘가 올라간 만큼의 시가총액이 있으니 다우지수의 펌핑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얘가 빠져나가면 주가에는 부담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완전히 슈퍼스타가 태어나가지고 슈퍼스타가 테슬라가 돼버렸죠. 안 그래도 테슬라는 슈퍼스타였는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 테슬라는 완전히 더 슈퍼스타가 되어버리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공석을 이 테슬라가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가가 크로스 매치가 생길 때 발생될 수 있는 이 조정 부분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때 신고가 상태에서는 어디가 끝이다라는 얘기는 하긴 어려워요. 항상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여기가 신고가일 뿐인 거지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은 시점에서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답안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신고가 이후의 주가의 변화도 또 마음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고가 매매를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기준은 저는 신고가 매매가 어려워요. 신고가는 항상 뒤통수가 따끔따끔합니다. 항상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저희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남자친구들, 저도 이제 남자니까 남자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뒤통수를 잘 때렸거든요. 야! 여기 놀러 가자! 이러면서 뒤통수를 팍! 이렇게 쳤는데 이제 학교 하도 뒤통수를 맞다 보면 항상 뒤통수가 뜨끔뜨끔 하거든요. 언제 또 손이 날라올 줄 모르니까. 또 피하고. 그러니까 시장 신고가는 항상 그러한 부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신고가 패턴의 부담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제가 볼 땐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고 이 신고가 패턴을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 신고가 부분에 대한 매물투와 테스트를 어저께 이미 저는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어제 마감 지수가 정말 드라마틱했거든요. 전거래일 주가를 보고도 정말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주가를 보고는 더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맞추는 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여러분 0%에다가 주가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0.01%도 아니고 그냥 0%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십억 인구가 사고팔고 하는데 갑자기 저 지수를 0에다 맞춘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인지하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봐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고고싱을 외치는 시기는 아닐 수 있다. 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 허니문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 랠리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무슨 랠리를 펼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그 잔치에서 벌어들인 돈을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수 고르게 좀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장까지는 일단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이후에 마감된 주가를 가지고 다음 주장을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연준의 희망대로, 연준이 뜻한 대로 국채가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며칠 전에도 분명히 4.3에 대한 얘기를 써드렸는데 4점으로 근접했다가 내려온 위치가 그래도 4.3이라는 거예요. 4.3이라는 위치가 주가에는 굉장히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제 Q&A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근데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우리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도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왜 도대체 주체 가격이 이렇게 강할까라는 부분, 항상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매매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